우선 이제 시간은행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자기의 시간을 이제 저축해 두는 은행인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 1시간을 은행에다 저축해 둬서 나중에 자기가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에요. 시간은행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1970년대 말 타임달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34개 나라로 확산이 돼서 미국, 영국, 또 뉴질랜드,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40개 주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영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 토니 블레어 총리하고 BBC 방송국이 캠페인에 나서면서 사회 공공 서비스의 중요한 대안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구미에서 처음 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 올 들어서 서울 노원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 그 다음에 그럼 시간은행이 미래에 왜 필요할까요? 시간은행 우선 시간화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시간화폐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 시간만큼 저축을 해뒀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이웃에게 청할 수 있는 그런 화폐이고요. 그런 화폐를 저축해 두고 그걸 언제 쓸 건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살게 되는 때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생기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속도로 고령화돼서 사회로부터 이제 활동을 안 하고 물러난 그 어르신들도 많고 또 입시 경쟁이라든가 또 취업난에 치여서 소외된 채로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저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려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래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거를 중재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런 연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시간들이 서로 남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행이에요. 우리 사회는 대개는 이제 월급을 받고 대가를 받고 일하는 일들이 보통 사회를 지탱시키지만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누굴 돌본다든지 대가 없이 해왔던 일들은 소위 말해서 월급을 받고 하는 일, 대가를 받고 하는 일들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사회에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해주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은행 필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좋은데 좀 그 내용이 약간 맞아.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좀 약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시간은행 잠깐만요. 아까 제가 시간은행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시간화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럼 그거를 따로 설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따로 또 미래에 왜 그게 필요한지를 따로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네. 그러면 은행에서 시간화폐가 네. 뭔지. 시간화폐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한 시간만큼 받는 그런 봉사활동을 화폐로 환산한 그런 돈이에요. 그 돈을 자기가 필요할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 그분의 동행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말벗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영역부터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법률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려운 영역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간화폐 활동이 가능한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시간화폐를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뭐 아이를 돌보는 일, 또 내 숙제를 하는 일, 또 가사 일을 하는 일에 누군가 도움을 필요할 적에 청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 시간은행이 하는 역할은 어떤 사람도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의 일들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간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런 시간은행이 미래에 더 많이 필요한 이유. 왜 미래에 더 필요할까요? 네, 지금 현대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면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인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살아갈 적에 소외감도 느끼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못한다면 이렇게 거기서 버림받는 느낌도 받게 되고 이게 사회가 자동화되면 더 그런 경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행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들은 그렇게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사람들이 더 찾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때 시간은행이 꼭 필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맨 좀 앞부분에 얘기했던 조금 애들한테는 어려울 수 이제 많은 35년이면 이제 자동화된다는 말씀이 이제 아이들 버전으로 하면 사실은 로봇이 이제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따라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이제 나도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 시간의 개념의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사실은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로봇들이 많은 거를 대신하는 그 시대에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좀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과 뭐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개인화되는 시대에 이웃들하고 이렇게 많이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간은행을 통해서라고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말에 살림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살림살이 주로 엄마들이 했던 역할인데 밖에서 더러워져서 들어오면 옷도 빨아주고 또 배고픈 밥도 해 먹이고 또 밖에 싸우고 들어오면 위로도 해주고 이게 살림살인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게 학원에서도 해주고 간병인 또 육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해주거든요. 근데 같은 일로 보이지만 달라요. 옛날 엄마들이 했던 일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시간은행이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옛날 전통사회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은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사람한테 꼭 필요한 따뜻한 정이라든지 이웃 간의 애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더 삭막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전통사회가 가졌던 그런 기능을 지역사회가 혹은 가정이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시간은행이에요. 그 시간은행은 그런 과거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복원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시간은행에 뭐 이제 시작은 어디서 저희 시작했고 지금 서울도 시작되고 외국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시간은행의 현재 수준, 그러니까 뭐 해외는 어느 정도고 국내는 어느 정도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참여 인원, 규모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뭐 거래량, 지점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은행 좀 사례를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고령화된 사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살면 외로움도 생기고 또 약을 제때 챙겨 드셔야 되는데 치매도 있는 분도 있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해서 병이 악화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또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병원에 갈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를 과거 같으면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그 일을 해줬는데 그 역할로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에 시간은행을 도입해보자. 그래서 들어간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노노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기억력 더 좋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약 먹는 시간 챙겨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반찬을 해준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챙겨주고 하면서 과거에 없던 전문 인력과 전문기관이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그분들의 생활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그런 시간은행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공감하게 됐죠. 그것도 살리고요. 그대로 가고요.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수준이요? 네, 국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 실제로 구미에 있는 게 은행 형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구미의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구미에서는 2002년도에 이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구미에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을 못 쓰게 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가족도 곁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없고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은 남의 도움만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에게 사랑고리 은행이라고 하는 구미은행이 일자리를 연결해 줬어요. 일자리라는 거는 아이들, 지역사회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게 하는 봉사활동을 권유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이제 구연동화를 하는 분으로서 유명해지면서 이분이 삶의 보람을 찾게 됐어요. 또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에서 얻게 된 시간화폐를 갖고 병원비 일부를 지불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방치됐던 사람이 제한적이지만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로 바뀌게 됐죠. 이렇게 이제 시간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버려지고 은퇴하고 또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한테 당신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걸 일깨워주고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보람도 찾고 또 남의 의지에서만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번 시간 화폐를 갖고 병원비도 내고 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행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뭐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커질지 네. 우리보다 앞서서 사회복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 근데 복지라는 게 복지 전문가들이 있고 기관이 있고 또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따뜻함 이런 게 그 안에 없는 거였어요. 우리 사회도 빠른 속도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돌봐야 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은 부족하고 그런 사회가 점점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돈으로 전문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나설 수 있는가 이런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게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화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복지 유형이라고 하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은행을 꿈꾸는 이 지역화폐 공동체 운영자인 거죠. 이제 그거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시간은행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겠다 원하는 어린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반 은행에서 일하는 그 은행원의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새 이제 마을운동 또 협동조합 운동,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따사로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겠다 하는 어린이들은 남과 익숙하게 어울리기 좋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기 좋아하고 하는 어린이들이라면 꿈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 줄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될 거예요가 아니니까 마음가짐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네, 마지막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시간은행은 다른 은행원과는 다르게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친숙하고 다가가기 좋고 또 그런 어울리는 공동체를 꿈꾸는 어린이들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어린이들이라면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람도 있을 거고요. 돈을 주고받고 또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모르던 사람들이 인사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설명하다 만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시간은행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자기의 시간을 이제 저축해 두는 은행인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 1시간을 은행에다 저축해 둬서 나중에 자기가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에요. 시간은행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1970년대 말 타임달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34개 나라로 확산이 돼서 미국, 영국, 또 뉴질랜드,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40개 주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영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 토니 블레어 총리하고 BBC 방송국이 캠페인에 나서면서 사회 공공 서비스의 중요한 대안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구미에서 처음 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 올 들어서 서울 노원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설명 잘해. 그 다음에 그럼 시간은행이 미래에 왜 필요할까요? 시간은행, 우선 시간화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시간화폐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 시간만큼 저축을 해뒀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이웃에게 청할 수 있는 그런 화폐이고요. 그런 화폐를 저축해 두고 그걸 언제 쓸 건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살게 되는 때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생기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속도로 고령화돼서 사회로부터 이제 활동을 안 하고 물러난 그 어르신들도 많고 또 입시 경쟁이라든가 또 취업난에 치여서 소외된 채로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저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려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래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거를 중재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런 연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시간들이 서로 남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행이에요. 우리 사회는 대개는 이제 월급을 받고 대가를 받고 일하는 일들이 보통 사회를 지탱시키지만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누굴 돌본다든지 대가 없이 해왔던 일들은 소위 말해서 월급을 받고 하는 일, 대가를 받고 하는 일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사회에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해주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은행 필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좋은데 좀 그 내용이 약간 맞아.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좀 약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시간은행 잠깐만요. 아까 제가 시간은행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시간화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 그렇게 해주시면. 그럼 그거를 따로 설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따로 또 미래에 왜 그게 필요한지를 따로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시간은행에서 시간화폐가 네. 뭔지. 시간화폐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한 시간만큼 받는 그런 봉사활동을 화폐로 환산한 그런 돈이에요. 그 돈을 자기가 필요할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 그분의 동행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말벗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영역부터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법률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려운 영역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간화폐 활동이 가능한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시간화폐를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뭐 아이를 돌보는 일, 또 내 숙제를 하는 일, 또 가사 일을 하는 일에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적에 청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 시간은행이 하는 역할은 어떤 사람도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의 일들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간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런 시간은행이 미래에 더 많이 필요한 이유, 왜 미래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 현대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면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인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살아갈 적에 소외감도 느끼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못한다면 이렇게 거기서 버림받는 느낌도 받게 되고 이게 사회가 자동화되면 더 그런 경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행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들은 그렇게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사람들이 더 찾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때 시간은행이 꼭 필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맨 처음 앞부분에 얘기했던 조금 애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35년이면 이제 많이 자동화된다는 말씀이 이제 아이들 버전으로 하면 사실은 로봇이 이제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따라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이제 나도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 시간의 개념의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사실은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로봇들이 많은 거를 대신하는 그 시대에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좀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과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개인화되는 시대에 이웃들하고 이렇게 많이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간은행을 통해서라고. 네,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말에 살림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살림살이 주로 엄마들이 했던 역할인데 밖에서 더러워져서 들어오면 옷도 빨아주고 또 배고픈 밥도 해 먹이고 또 밖에 싸우고 들어오면 위로도 해주고 이게 살림살인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게 학원에서도 해주고 간병인 또 육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해주거든요. 근데 같은 일로 보이지만 달라요. 옛날 엄마들이 했던 일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시간은행이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옛날 전통사회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은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사람한테 꼭 필요한 따뜻한 정이라든지 이웃 간의 애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더 삭막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전통사회가 가졌던 그런 기능을 지역사회가 혹은 가정이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시간은행이에요. 그 시간은행은 그런 과거 우리가 가졌던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복원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시간은행의 뭐 이제 시작은 어디서 저희 시작했고요. 지금 서울도 시작되고 외국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시간은행의 현재 수준, 그러니까 뭐 해외는 어느 정도고 국내는 어느 정도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참여 인원, 규모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뭐 거래량, 지점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은행 좀 사례를 네네.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고령화된 사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살면 외로움도 생기고 또 약을 제때 챙겨 드셔야 되는데 치매도 있는 분도 있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해서 병이 악화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또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병원에 갈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를 과거 같으면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그 일을 해줬는데 그 역할로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에 시간은행을 도입해보자. 그래서 들어간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노노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기억력 더 좋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약 먹는 시간 챙겨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반찬을 해준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챙겨주고 하면서 과거에 없던 전문 인력과 전문기관이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그분들의 생활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그런 시간은행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공감하게 됐죠. 그것도 살리고요. 그대로 가고요.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수준이요? 네, 국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 실제로 구미에 있는 게 은행 형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구미의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구미에서는 2002년도에 이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구미에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을 못 쓰게 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가족도 곁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없고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은 남의 도움만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에게 사랑고리 은행이라고 하는 구미은행이 일자리를 연결해줬어요. 일자리라는 거는 아이들, 지역사회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게 하는 봉사활동을 권유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이제 구연동화를 하는 분으로서 유명해지면서 이분이 삶의 보람을 찾게 됐어요. 또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에서 얻게 된 시간화폐를 갖고 병원비 일부를 지불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방치됐던 사람이 제한적이지만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로 바뀌게 됐죠. 이렇게 이제 시간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버려지고 은퇴하고 또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한테 당신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걸 일깨워주고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보람도 찾고 또 남의 의지에서만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번 시간 화폐를 갖고 병원비도 내고 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행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뭐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커질지 네. 우리보다 앞서서 사회복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 근데 복지라는 게 복지 전문가들이 있고 기관이 있고 또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따뜻함 이런 게 그 안에 없는 거였어요. 우리 사회도 빠른 속도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돌봐야 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은 부족하고 그런 사회가 점점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돈으로 전문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나설 수 있는가 이런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게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화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복지 유형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은행을 꿈꾸는 이 지역화폐 공동체 운영자인 거죠. 이제 그거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시간은행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겠다 원하는 어린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반 은행에서 일하는 그 은행원의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새 이제 마을운동, 또 협동조합 운동,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따사로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시간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겠다 하는 어린이들은
남과 익숙하게 어울리기 좋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기 좋아하고 하는 어린이들이라면 꿈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 줄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될 거예요가 아니니까 마음가짐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네, 마지막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시간은행은 다른 은행원과는 다르게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친숙하고 다가가기 좋고 또 그런 어울리는 공동체를 꿈꾸는 어린이들,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어린이들이라면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람도 있을 거고요. 돈을 주고받고 또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모르던 사람들이 인사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저보고 말씀하시면 되고, 네, 우선 이제 시간은행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자기의 시간을 이제 저축해 두는 은행인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 1시간을 은행에다 저축해 둬서 나중에 자기가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에요. 시간은행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1970년대 말 타임달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34개 나라로 확산이 돼서 미국, 영국, 또 뉴질랜드,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40개 주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영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 토니 블레어 총리하고 BBC 방송국이 캠페인에 나서면서 사회 공공 서비스의 중요한 대안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구미에서 처음 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 올 들어서 서울 노원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설명 잘해. 그 다음에 그럼 시간은행이 미래에 왜 필요할까요? 시간은행 우선 시간화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시간화폐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 시간만큼 저축을 해뒀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이웃에게 청할 수 있는 그런 화폐이고요. 그런 화폐를 저축해 두고 그걸 언제 쓸 건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살게 되는 때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생기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속도로 고령화돼서 사회로부터 이제 활동을 안 하고 물러난 그 어르신들도 많고 또 입시 경쟁이라든가 또 취업난에 치여서 소외된 채로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저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려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래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거를 중재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런 연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시간들이 서로 남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행이에요. 우리 사회는 대개는 이제 월급을 받고 대가를 받고 일하는 일들이 보통 사회를 지탱시키지만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누굴 돌본다든지 대가 없이 해왔던 일들은 소위 말해서 월급을 받고 하는 일, 대가를 받고 하는 일들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사회에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해주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은행 필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좋은데 좀 그 내용이 약간 맞아요.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그거 좀 약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시간은행 잠깐만요. 아까 제가 시간은행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시간화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
네, 그렇게 해주죠. 그럼 그거를 따로 설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따로 또 미래에 왜 그게 필요한지를 따로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은행에서 시간 화폐가 네. 뭔지. 시간 화폐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한 시간만큼 받는 그런 봉사활동을 화폐로 환산한 그런 돈이에요. 그 돈을 자기가 필요할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 그분의 동행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말벗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영역부터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법률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려운 영역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간화폐 활동이 가능한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시간화폐를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뭐 아이를 돌보는 일, 또 내 숙제를 하는 일, 또 가사 일을 하는 일에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적에 청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 시간은행이 하는 역할은 어떤 사람도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의 일들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간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런 시간은행이 미래에 더 많이 필요한 이유. 왜 미래에 더 필요할까요? 네, 지금 현대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면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인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살아갈 적에 소외감도 느끼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거기서 버림받는 느낌도 받게 되고, 이게 사회가 자동화되면 더 그런 경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행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들은 그렇게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사람들이 더 찾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때 시간은행이 꼭 필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맨 처음 앞부분에 얘기했던 건 조금 애들한테는 어려울 수 이제 많은 35년이면 이제 자동화된다는 말씀이 이제 아이들 버전으로 하면 사실은 로봇이 이제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됨에 따라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나도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 시간의 개념의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사실은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로봇들이 많은 거를 대신하는 그 시대에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좀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과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개인화되는 시대에 이웃들하고 이렇게 많이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간은행을 통해서라고. 네,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말에 살림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살림살이 주로 엄마들이 했던 역할인데, 밖에서 더러워져서 들어오면 옷도 빨아주고, 또 배고픈 밥도 해 먹이고, 또 밖에 싸우고 들어오면 위로도 해주고, 이게 살림살인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게 학원에서도 해주고, 간병인 또 육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해주거든요. 근데 같은 일로 보이지만 달라요. 옛날 엄마들이 했던 일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시간은행이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옛날 전통사회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은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사람한테 꼭 필요한 따뜻한 정이라든지 이웃 간의 애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더 삭막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전통사회가 가졌던 그런 기능을 지역사회가 혹은 가정이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시간은행이에요. 그 시간은행은 그런 과거 우리가 가졌던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복원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시간은행에 이제 시작은 어디서 저희 시작했고요. 지금 서울도 학되고 외국도 막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시간은행의 현재 수준, 그러니까 해외는 어느 정도고 국내는 어느 정도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 인원, 규모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거래량, 지점수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은행 좀 사례를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고령화된 사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살면 외로움도 생기고 또 약을 제때 챙겨 드셔야 되는데 치매도 있는 분도 있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해서 병이 악화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또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병원에 갈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를 과거 같으면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그 일을 해줬는데 그 역할로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에 시간은행을 도입해보자. 그래서 들어간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노노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기억력 더 좋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약 먹는 시간 챙겨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반찬을 해준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챙겨주고 하면서 과거에 없던 전문 인력과 전문기관이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그분들의 생활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그런 시간은행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공감하게 됐죠. 그것도 살리고요. 그대로 가고요.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수준이요? 네, 국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 실제로 구미에 있는 게 은행 형제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구미의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구미에서는 2002년도에 이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구미에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을 못 쓰게 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가족도 곁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없고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은 남의 도움만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에게 사랑고리 은행이라고 하는 구미은행이 일자리를 연결해줬어요. 일자리라는 거는 아이들, 지역사회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게 하는 봉사활동을 권유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이제 구연동화를 하는 분으로서 유명해지면서 이분이 삶의 보람을 찾게 됐어요. 또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에서 얻게 된 시간화폐를 갖고 병원비 일부를 지불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방치됐던 사람이 제한적이지만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로 바뀌게 됐죠. 이렇게 이제 시간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버려지고 은퇴하고 또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한테 당신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걸 일깨워주고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보람도 찾고 또 남의 의지에서만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번 시간 화폐를 갖고 병원비도 내고 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행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뭐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커질지 네. 우리보다 앞서서 사회복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 근데 복지라는 게 복지 전문가들이 있고 기관이 있고 또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따뜻함 이런 게 그 안에 없는 거였어요. 우리 사회도 빠른 속도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돌봐야 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은 부족하고 그런 사회가 점점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돈으로 전문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나설 수 있는가 이런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게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화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복지 유형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은행을 꿈꾸는 이 지역화폐 공동체 운영자인 거죠. 이제 그거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 시간은행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겠다 원하는 어린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반 은행에서 일하는 그 은행원의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새 이제 마을운동, 또 협동조합운동,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따사로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겠다 하는 어린이들은 남과 익숙하게 어울리기 좋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기 좋아하고 하는 어린이들이라면 꿈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 줄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될 거예요가 아니니까 마음가짐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로. 네, 마지막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시간은행은 다른 은행원과는 다르게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친숙하고 다가가기 좋고 또 그런 어울리는 공동체를 꿈꾸는 어린이들,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어린이들이라면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람도 있을 거고요. 돈을 주고받고 또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것보다는 모르던 사람들이 인사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저보고 말씀하시면 되고, 네, 우선 이제 시간은행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자기의 시간을 이제 저축해 두는 은행인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 1시간을 은행에다 저축해 둬서 나중에 자기가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에요. 시간은행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1970년대 말 타임달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34개 나라로 확산이 돼서 미국, 영국, 또 뉴질랜드,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40개 주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영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 토니 블레어 총리하고 BBC 방송국이 캠페인에 나서면서 사회 공공 서비스의 중요한 대안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구미에서 처음 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 올 들어서 서울 노원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설명 잘해. 그 다음에 그럼 시간은행이 미래에 왜 필요할까요? 시간은행, 우선 시간화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시간화폐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 시간만큼 저축을 해뒀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이웃에게 청할 수 있는 그런 화폐이고요. 그런 화폐를 저축해 두고 그걸 언제 쓸 건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살게 되는 때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생기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속도로 고령화돼서 사회로부터 이제 활동을 안 하고 물러난 그 어르신들도 많고, 또 입시 경쟁이라든가 또 취업난에 치여서 소외된 채로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저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려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래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거를 중재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런 연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시간들이 서로 남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행이에요. 우리 사회는 대개는 이제 월급을 받고 대가를 받고 일하는 일들이 보통 사회를 지탱시키지만,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누굴 돌본다든지 대가 없이 해왔던 일들은
소위 말해서 월급을 받고 하는 일, 대가를 받고 하는 일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사회에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해주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은행 필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아, 좋은데 좀 그 내용이 약간 맞아.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그거 좀 약간 간략하게 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시간은행 잠깐만요. 아까 제가 시간은행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시간화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그렇게 해주죠. 그럼 그거를 따로 설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따로 또 미래에 왜 그게 필요한지를 따로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은행에서 시간 화폐가 네. 뭔지. 시간화폐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한 시간만큼 받는 그런 봉사활동을 화폐로 환산한 그런 돈이에요. 그 돈을 자기가 필요할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 그분의 동행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말벗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영역부터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법률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려운 영역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간화폐 활동이 가능한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시간화폐를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뭐 아이를 돌보는 일, 또 내 숙제를 하는 일, 또 가사 일을 하는 일에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적에 청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 시간은행이 하는 역할은 어떤 사람도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의 일들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간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런 시간은행이 미래에 더 많이 필요한 이유. 왜 미래에 더 필요할까요? 네, 지금 현대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면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인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살아갈 적에 소외감도 느끼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못한다면 이렇게 거기서 버림받는 느낌도 받게 되고 이게 사회가 자동화되면 더 그런 경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행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들은 그렇게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사람들이 더 찾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때 시간은행이 꼭 필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맨 처음 앞부분에 얘기했던 조금 애들한테는 어려울 수 이제 많은 35년이면 이제 자동화된다는 말씀이 이제 아이들 버전으로 하면 사실은 로봇이 이제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따라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이제 나도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 시간의 개념의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사실은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로봇들이 많은 거를 대신하는 그 시대에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좀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과 뭐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개인화되는 시대에 이웃들하고 좀 이렇게 많이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간을 통해서라고.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말에 살림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살림살이 주로 엄마들이 했던 역할인데 밖에서 더러워져서 들어오면 옷도 빨아주고 또 배고픈 밥도 해 먹이고 또 밖에 싸우고 들어오면 위로도 해주고 이게 살림살인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게 학원에서도 해주고 간병인 또 육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해주거든요. 근데 같은 일로 보이지만 달라요. 옛날 엄마들이 했던 일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시간은행이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옛날 전통사회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은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사람한테 꼭 필요한 따뜻한 정이라든지 이웃 간의 애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더 삭막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전통사회가 가졌던 그런 기능을 지역사회가 혹은 가정이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시간은행이에요. 그 시간은행은
그런 과거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복원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시간은행에 뭐 이제 시작은 어디서 저희 시작했고 지금 서울도 학되고 외국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시간은행의 현재 수준, 그러니까 뭐 해외는 어느 정도고 국내는 어느 정도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참여 인원, 규모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뭐 거래량, 지점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은행 좀 사례를 네네.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고령화된 사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살면 외로움도 생기고 또 약을 제때 챙겨 드셔야 되는데 치매도 있는 분도 있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해서 병이 악화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또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병원에 갈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를 과거 같으면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그 일을 해줬는데 그 역할로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에 시간은행을 도입해보자. 그래서 들어간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노노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기억력 더 좋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약 먹는 시간 챙겨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반찬을 해준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챙겨주고 하면서 과거에 없던 전문 인력과 전문기관이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그분들의 생활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그런 시간은행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공감하게 됐죠. 그것도 살리고요. 그대로 가고요.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수준이요? 네, 국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 실제로 구미에 있는 게 은행 형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구미의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구미에서는 2002년도에 이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구미에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을 못 쓰게 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가족도 곁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없고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은 남의 도움만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에게 사랑고리 은행이라고 하는 구미은행이 일자리를 연결해줬어요. 일자리라는 거는 아이들, 지역사회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게 하는 봉사활동을 권유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이제 구연동화를 하는 분으로서 유명해지면서 이분이 삶의 보람을 찾게 됐어요. 또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에서 얻게 된 시간화폐를 갖고 병원비 일부를 지불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방치됐던 사람이 제한적이지만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로 바뀌게 됐죠. 이렇게 이제 시간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버려지고 은퇴하고 또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한테 당신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걸 일깨워주고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보람도 찾고 또 남의 의지에서만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번 시간 화폐를 갖고 병원비도 내고 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행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뭐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커질지 네. 우리보다 앞서서 사회복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 근데 복지라는 게 복지 전문가들이 있고 기관이 있고 또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따뜻함 이런 게 그 안에 없는 거였어요. 우리 사회도 빠른 속도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돌봐야 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은 부족하고 그런 사회가 점점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돈으로 전문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나설 수 있는가, 이런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게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화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복지 유형이라고 하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은행을 꿈꾸는 이 지역화폐 공동체 운영자인 거죠. 이제 그거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 시간은행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겠다 원하는 어린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반 은행에서 일하는 그 은행원의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새 이제 마을운동, 또 협동조합 운동,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따사로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겠다 하는 어린이들은 남과 익숙하게 어울리기 좋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기 좋아하고 하는 어린이들이라면 꿈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 줄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될 거예요가 아니니까 마음가짐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네, 마지막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시간은행은 다른 은행원과는 다르게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친숙하고 다가가기 좋고 또 그런 어울리는 공동체를 꿈꾸는 어린이들,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어린이들이라면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람도 있을 거고요. 돈을 주고받고 또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모르던 사람들이 인사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저보고 말씀하시면 되고, 네, 우선 이제 시간은행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자기의 시간을 이제 저축해 두는 은행인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 1시간을 은행에다 저축해 둬서 나중에 자기가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에요. 시간은행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1970년대 말 타임달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34개 나라로 확산이 돼서 미국, 영국, 또 뉴질랜드,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40개 주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영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 토니 블레어 총리하고 BBC 방송국이 캠페인에 나서면서 사회 공공 서비스의 중요한 대안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구미에서 처음 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 올 들어서 서울 노원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설명 잘해. 그 다음에 그럼 시간은행이 미래에 왜 필요할까요? 시간은행, 우선 시간화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시간화폐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 시간만큼 저축을 해뒀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이웃에게 청할 수 있는 그런 화폐이고요. 그런 화폐를 저축해 두고 그걸 언제 쓸 건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살게 되는 때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생기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속도로 고령화돼서 사회로부터 이제 활동을 안 하고 물러난 그 어르신들도 많고, 또 입시 경쟁이라든가 또 취업난에 치여서 소외된 채로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저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려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래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거를 중재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런 연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시간들이 서로 남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행이에요. 우리 사회는 대개는 이제 월급을 받고 대가를 받고 일하는 일들이 보통 사회를 지탱시키지만,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누굴 돌본다든지 대가 없이 해왔던 일들은 소위 말해서 월급을 받고 하는 일, 대가를 받고 하는 일들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사회에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해주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은행 필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좋은데 좀 그 내용이 약간 맞아요.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그거 좀 약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시간은행, 잠깐만요. 아까 제가 시간은행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화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그럼 그거를 따로 설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따로 또 미래에 왜 그게 필요한지를 따로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네. 그러면 은행에서 시간화폐가 네. 뭔지. 시간화폐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한 시간만큼 받는 그런 봉사활동을 화폐로 환산한 그런 돈이에요. 그 돈을 자기가 필요할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 그분의 동행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말벗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영역부터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법률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려운 영역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간화폐 활동이 가능한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시간화폐를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아이를 돌보는 일, 또 내 숙제를 하는 일, 또 가사 일을 하는 일에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적에 청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 시간은행이 하는 역할은 어떤 사람도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의 일들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간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런 시간은행이 미래에 더 많이 필요한 이유. 왜 미래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 현대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면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인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살아갈 적에 소외감도 느끼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거기서 버림받는 느낌도 받게 되고, 이게 사회가 자동화되면 더 그런 경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행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들은 그렇게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사람들이 더 찾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때 시간은행이 꼭 필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맨 처음 앞부분에 얘기했던 조금 애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35년이면 이제 자동화된다는 말씀이 이제 아이들 버전으로 하면 사실은 로봇이 이제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따라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나도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 시간의 개념의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사실은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로봇들이 많은 거를 대신하는 그 시대에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좀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하고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개인화되는 시대에 이웃들하고 이렇게 많이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간은행을 통해서라고. 네,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말에 살림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살림살이 주로 엄마들이 했던 역할인데, 밖에서 더러워져서 들어오면 옷도 빨아주고, 또 배고픈 밥도 해 먹이고, 또 밖에 싸우고 들어오면 위로도 해주고, 이게 살림살인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게 학원에서도 해주고, 간병인 또 육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해주거든요. 근데 같은 일로 보이지만 달라요. 옛날 엄마들이 했던 일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시간은행이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옛날 전통사회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은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사람한테 꼭 필요한 따뜻한 정이라든지 이웃 간의 애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더 삭막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전통사회가 가졌던 그런 기능을 지역사회가 혹은 가정이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시간은행이에요. 그 시간은행은 그런 과거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복원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시간은행에 뭐 이제 시작은 어디서 저희 시작했고 지금 서울도 되고 외국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시간은행의 현재 수준, 그러니까 뭐 해외는 어느 정도고 국내는 어느 정도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참여 인원, 규모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뭐 거래량, 지점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은행 좀 사례를 네네.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고령화된 사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살면 외로움도 생기고 또 약을 제때 챙겨 드셔야 되는데 치매도 있는 분도 있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해서 병이 악화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또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병원에 갈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를 과거 같으면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그 일을 해줬는데 그 역할로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에 시간은행을 도입해보자. 그래서 들어간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노노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기억력 더 좋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약 먹는 시간 챙겨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반찬을 해준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챙겨주고 하면서 과거에 없던 전문 인력과 전문기관이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그분들의 생활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그런 시간은행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공감하게 됐죠. 그것도 살리고요. 그대로 가고요.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수준이요? 네, 국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 실제로 구미에 있는 게 은행 형태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구미의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구미에서는 2002년도에 이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구미에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을 못 쓰게 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가족도 곁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없고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은 남의 도움만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에게 사랑고리 은행이라고 하는 구미은행이 일자리를 연결해줬어요. 일자리라는 거는 아이들, 지역사회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게 하는 봉사활동을 권유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이제 구연동화를 하는 분으로서 유명해지면서 이분이 삶의 보람을 찾게 됐어요. 또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에서 얻게 된 시간화폐를 갖고 병원비 일부를 지불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방치됐던 사람이 제한적이지만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로 바뀌게 됐죠. 이렇게 이제 시간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버려지고 은퇴하고 또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한테 당신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걸 일깨워주고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보람도 찾고 또 남의 의지에서만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번 시간 화폐를 갖고 병원비도 내고 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행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뭐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커질지 네. 우리보다 앞서서
사회복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 근데 복지라는 게 복지 전문가들이 있고 기관이 있고 또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따뜻함 이런 게 그 안에 없는 거였어요. 우리 사회도 빠른 속도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돌봐야 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은 부족하고 그런 사회가 점점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돈으로 전문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나설 수 있는가 이런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게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화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복지 유형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은행을 꿈꾸는 이 지역화폐 공동체 운영자인 거죠. 이제 그거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시간은행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겠다 원하는 어린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반 은행에서 일하는 그 은행원의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새 이제 마을운동, 또 협동조합운동,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따사로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겠다 하는 어린이들은 남과 익숙하게 어울리기 좋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기 좋아하고 하는 어린이들이라면 꿈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 줄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될 거예요가 아니니까 마음가짐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시간은행은 다른 은행원과는 다르게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친숙하고 다가가기 좋고 또 그런 어울리는 공동체를 꿈꾸는 어린이들,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어린이들이라면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람도 있을 거고요. 돈을 주고받고 또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모르던 사람들이 인사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